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미래산업 말씀 좀 드립니다. 다음 주 초를 대비해서요, 좀 더 정밀하게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그 파생상품 손실이 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조금은 이제 자세히 짚어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환사채가 리픽싱이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부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건이 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영업이익은 소규모 났습니다만은 단기 순손실이 이제 많이 났고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할 점, 중요 항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제일 큰 게 이제 500% 무상증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갈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주포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주식을 들고 가는 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잘 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도 하고 했지만 파생상품 손실이 났고 이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짚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집주 소개를 드린다고 그랬죠. 네, 이번 달에 매집이 가능한 종목. 네, 요거는 그 미래산업과 별개로 매집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잡주가 아니고 우량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매집이 가능한 종목, 한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병행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파생상품 손실이 이제 60억 정도가 발생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60억 발생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이 그렇다고 해서 유출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단기 그래서 이제 이 건이 역시 손실에 그 영향을 줬지만 이것은 장부상의 손실일 뿐이다.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부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단기 순이익 부분만 갉아먹을 뿐이지 현금이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그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냐? 네. 그거는요, 사실 그 이 CB를 발행할 때 어차피 이제 CB 발행하면은 자금이 이제 들어오니까 기업에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이 CB가 주식으로 나중에 전환되면 좀 희석이 되니까 사실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벌써 마이너스 요인이 주주들한테 좀 있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조금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 네, 이 부분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의 그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장부상의 손실일 뿐이고 나중에 이제 CB로 전환될 때 주주들이 아무래도 한 주당 가치가 이제 희석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하튼 파생상품 거래 손실은 전혀 현금의 유출을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이게 자본입니까 부채입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리픽싱 조항, 그러니까 전환 가격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이러한 순수한 전환사채는 자본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자본으로 분류가 되면은 이거는 파생상품 손실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리픽싱, 그러니까 전환 가격 조정이 부여된 전환사채로 많이 발행을 하죠. 코스닥 기업들이. 미래산업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로 계정 과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채가 파생상품 부채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생상품 부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부상의 플러스 마이너스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것이 기업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전환사채를 처음에 발행할 때 주주 입장에서는 여하튼 좀 한 주당 가치가 앞으로 주식으로 전환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마이너스 요인이 전환사채 발행할 때 존재하는 거죠. 그거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미래산업에 대해서 어떤 뭐 배당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파생상품 거래 손실만큼 그 단기 순이익 규모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배당도 좀 적게 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산업을 매매할 때 이거 뭐 배당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배당이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하려고 지금 들어오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분 입장에서는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제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파생상품 거래 손실은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악재가 아닙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단기 순이익만 줄어들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환사채가 파생상품 부채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보면서 좀 느낄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은 3억 3천만 원 냈고요. 물론 그 작년 동기에 16억 7,500보다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그리고 파생상품 손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이 109억 3,200만 원 정도 났죠. 그리고 작년 같은 동기에는 75억이었는데 적자로 반전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파생상품 손실 60억 정도가 좀 포함이 된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반기, 상반기까지는 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래산업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 손실 났다고 해서 뭐 상장 유지라든가 그런 건들에 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실적 보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미래산업에 실적 보고 들어온 분들 없을 겁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한 가지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현금 같은 경우가 이제 적으면 그거는 이제 부담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미래산업의 지난 1분기에는 363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었어요. 그죠? 이 정도면은 뭐 적지는 않습니다. 363억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냐? 그걸 한번 체킹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이번에 그게 어느 정도냐? 근데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게 없었어요. 제가 지금 그 화면을 좀 닫았죠? 닫아가지고 그거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서 보면 되죠. 반기 보고서 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연결 재무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죠. 이게 작년 말에 316억에서 이번에 반기 말에 332억이다. 작년 말에 대비해서 늘었고요. 332억. 그죠? 그리고 아까 봤었던 1분기하고 대비를 해볼까요? 1분기하고 대비를 해보면 자 332억이었는데 자 363억에서 332억으로 30억 정도 줄은 거죠.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 항목은 그 정도 보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결국 지금 이제 봤습니다만은 실적 발표에서 중요 항목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손실이 난 거, 그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건 500% 무상증자를 보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500% 무상증자를 보고 들어온 거고
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도 500% 무상증자권을 생각하고 주가가 튈 것으로 보고 물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주주만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포도 여전히 주식을 들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에서 전부 매집이 되었던 그런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요걸 가지고 여기까지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니까 이 주포들 세력들이 이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때 들어와서 되게 평균적인 단가를 어림잡아 보면 뭐 25,000원께. 근데 지금 이제 31,300원. 여기서 팔고 나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무상증자 500%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포들은 벌써 무상 500%를 발표할 걸 알고 매집을 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상증자 500%를 보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차익이 났다고 해서 여기서 절대 팔질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차트에서도 판 흔적이 절대 안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약간은 일부 세력이 팔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는 보지만, 그건 이제 주포 세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조막손 세력 정도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500% 무상을 한다는 걸 알고 들어온 주포들은 500% 무상을 받고 주가를 날려가지고 거기서 팔아먹고 빠져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그 주포들이 빠져나올 때까지 가져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매매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또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는 우리가 더 큰 시세를 좀 겨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도 보니까요, 1.9%만 내렸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시간 외에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파생상품 평가 성질도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가 물론 정확한 바로미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개 그걸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단 계속 끌고 가는 게 당연하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뭐 악재가 나온다든가 호재가 나온다든가,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실시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을 때 이걸 실시간에 어떻게 어디서 팔고 어디서 다시 잡아야 되고 어느 비중 정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매매를 순간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문자가 제일 빠르죠. 문자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산업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문자를 계속 드릴 거 아니에요. 뭐 이게 100% 무료고요. 미래산업의 변동성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치를 빨리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카톡방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주셔도 돼요. 네, 다만 앞에 미래산업이라고 종목명을 넣어주시는 게 좋죠. 미래산업 카톡,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 영상도 꾸준히 이제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해줘야 제가 또 영상을 찍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문자로 궁금하신 부분 상단의 전화번호로 적어서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그죠? 인사 말씀도 좋고요. 구독합니다. 또 좋습니다. 네, 뭐 문자로 여하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응원이죠. 네, 그게 제가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을수록 제가 중요할 때 영상을 자주 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응원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산업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미래산업, 네, 이렇게 문자를 좀 꼭 바로 주셔가지고요. 대비책을 세워두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부터 제가 매집주 말씀 좀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 내는 매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8월 매집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8월 매집주인데요. 그 가격이 뭐 너무 높거나 또 이제 뭐 몇천 원짜리 그런 어떤 잡주가 아니고 가격선은 적당합니다. 대개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선 정도 적당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죠. 네, 요 정도의 지금 현재 위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8월 이번에 그 매집하는 매집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매집이 이제 돼야 되겠죠. 네, 지금부터 매집이 돼야 되겠지만은 핵심은 턴어라운드입니다. 네, 핵심은 이제 턴어라운드다.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턴어라운드 기업이면서 극저평가된 기업임을 일단 기억하시고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PER이 4배 수준이에요. 4배. 되게 이제 보통의 기업들의 PER이 되게 10배죠. 10배인데 현재 4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ROE,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가 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리가 있어요. 네. 근데 ROE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되게 자기자본 수익률도 20% 내지 30%대 종목입니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흔치 않죠. 그런 데서 매력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그 PER, 퍼 배수가 최고치가 기록된 그 FN 가이드 자료가 있어요. 대개 보면은 뭐 낮을 때는 뭐 2배수까지도 뭐 갔었죠. 2.77 뭐 이렇게도 갔었지만은 높을 때는 70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높을 때는 거기까지 이제 갔었던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거를 일단 제외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퍼 배수로 볼 때는 대개 한 7배수 정도는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퍼 10배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7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종목.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되게 금년도 EPS 그 예상치를 대비할 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더블 정도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또 보면은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기만 좋으면 뭐랍니까? 비슷한 기업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 우위가 있어야 되겠죠. 되게 퍼 같은 배수가 지금 현재는 이제 2.95배수인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낮은 게 이제 3.28 그리고 8.17 6배수 이렇게 퍼 배수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PBR 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ROE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ROE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PBR이 0.72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ROE가 높은 데 비해서 이 PBR 배수도 크게 증가해야 되죠. 되게 ROE가 한 28% 정도 되면은 PBR 배수는 되게 한 3배수까지도 적정한 거로 보고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네, 0.72배수입니다. 자산가치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PBR이잖아요.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기업, 유사한 다른 기업과 대비해서 ROE 배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독보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은요. 올해 상반기 까지가 실적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처지다가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해가 올해이고 특히 그 올 상반기는 지났죠. 하반기에 실적이 이렇게 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뭐 물론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 종목이 이제 티가 나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거는 양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쭉 가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기저 효과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네. 그게 메리트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기업은 미리 주문을 받는 기업이에요. 네. 미리 주문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주문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주문, 수주에서 벌써 이익이 급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내년도 2024년도에 이제 증설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고요. 증설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수요가 급증하지 않으면 증설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만큼 이제 수요가 앞으로 크게 폭증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되게 우리가 그 자본 대비 그 자본 전개해가지고 되게 유보율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유보율이 이게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말이죠. 뭐 1, 2,000%가 아니고 2 내지 3만 프로 정도 돼요. 2 내지 3만 프로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무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은 아주 큰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폭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강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부분도 큰 모멘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극저평가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무상증자 가능성. 자, 요게 3대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이 기관이 매집을 좀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그 투신인데요. 투신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는 매매를 하죠. 네, 금융투자나 이런 쪽하고 좀 틀리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최근의 동향인데요. 기관 매매를 한번 보세요. 네, 기관이 많이 들어오죠. 네,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인들이 많이 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개 투신에서 집중 매집을 하고 있다. 네, 이걸 봐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가속도를 높일 때는 이게 이제 몇만 주 단위로 크게 증가하겠죠. 네, 기관이 매집을 하는 그런 메리트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관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많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네, 주봉 차트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요 정도의 모습입니다. 요 정도의 모습으로 예전에 21년, 22년도에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상승 초기 종목이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특히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핵심은 턴어라운드라는 거, 네, 그리고 극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이 매력적인 거다. 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많이 급등한 건 소용이 없어요.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하시기가 상당히 적당한 종목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매매 끝까지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수도 한 번에 하기보다는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게 좋죠. 그게 바로 매집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블 정도는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8월 달은 매집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매집주를 하는 거라는 걸 좀 상기하시고요. 따라서 이 종목을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어떻게 해 주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8월 매집 종목 공개 오늘 드렸죠. 네, 비중 실어서 대박 좀 내야 되겠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를 한 통 주시면 돼요. 네, 무료입니다. 당연히 뭐 문자 보내는데 돈 안 들죠.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고요. 제가 매수하는 타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도 타점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매수해서 매도 그리고 중간에 정보사항, 네, 이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려서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매집주로 한번 대박 내보시자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